자,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1일 오전 4시 59분입니다. 오늘 좀 볼 종목들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MSCI 신규 편입주들에 대한 대응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고, 이 종목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이제 MSCI 신규 편입주들을 저희가 이제 샀었던 분들이 꽤 있는데요. 뭐 익절로 나온 종목도 있고, 뭐 본절로 나온 종목도 있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MSCI 신규 편입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대응일까에 대한 그런 이제 피드백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토요일 지나서 이제 일요일 오전이라 뭐 좋네요, 그쵸? 일요일 오전은 항상 좋잖아요, 그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요일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원래 일찍 깨니까 어제 10시인가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 게임이라는 그 시리즈인데, 피해 게임 2라는 걸 보고 잠이 들어가지고 다운 받았던 거 봤어요. 정규 방송은 아니었고 피해 게임 최종이었는데 홍진호가 떨어지고 아유 쓸데없는 얘기를 자, 그래서 MSCI 신규 편입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언제쯤 들어갔냐면 볼게요. 저희가 이날 들어갔잖아요, 그쵸? 5월 31일 날, 그쵸? 혹은 이날, 요날 종가나 요날 시초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날 종가에 많이 추천했으니까 5월 30일 종가 기준을 볼게요.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4개 주들이 신규 편입됐고, 보통 신규 편입된 그 종목들의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채택제기 3개월과 그 3개월 이후 이때 주가의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그 평균 주가 상승률이 그 6개월 동안 한 얼마였지? 제가 자료 한번 다시 찾아드릴게요. 자료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잠깐 자료 찾겠습니다. MSCI. 자, 그날 제가 지난 방송에 그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못 찾겠네. 그때 찾은 거를 지금 못 찾을 리가 없는데 못 찾고 있어요. 어디 갔냐? 하여튼 평균 상승률이 되게 높아요. 그 지난번 영상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찾았던 영상 못 찾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을 보겠습니다. 5월 31일 날 요날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날 종가에 들어갔죠. 5월 30일. 5월 30일 종가 얼마예요? 볼게요. 5월 30일. 요날이네. 요날 종가가 105,600원이었어요. 그쵸? 105,600원에 여러분이 산 겁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고가 2%밖에 못 찍었어요. 아쉽게도. 이거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본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당일날 사서 5월 30일 날 사서 5월 31일 만약 종가에 파셨으면은 본전에 나오신 거고요. 보통 이제 그 다음날까지 보자고 그랬죠. 6월 1일. 왜냐면 5월 31일 종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300억이 된 거잖아요. 아니, 300만 주가 된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까지 올랐다? 그 다음날 팔아서 이득은 봤을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어디 갔어? 6월 1일 5월 30일 6월 1일 요날 판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올랐지만 어쨌든 저가 대비해서 한 5% 정도는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를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팔거나 종가에 팔았으면은 얼마 못 먹었죠. 그 다음 날도 올랐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뭐냐면 이때 5월 31일 날 연기금이 얘네들이 던지는 걸 다 받아줬어요. 제 종가에 호가창 보고 있으면서 웃겼는데 되게 5월 30일 날 얘네들이 300만 주가 발생한 이유가 외국인들이 이제 5,000주 넘게 6,000주 사는 거를 연기금이 내리면서 다 받아줬어요. 내리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받아줬고 그게 아니었으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주가가 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날 다 못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산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1, 2, 3 그래서 3일간 어떻게 돼요? 어쨌든 좋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래서 MSCI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산 분들은 조금 수익을 보고 나왔다. 우리가 원하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아무래도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상승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가팔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안 샀었잖아요. 나머지를 사고 그래서 요걸 안 샀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보시면 자 5월 30일 날 우리가 이날 종가에 사는 거였어요. 종가에 샀으면 17만 3,300원에 샀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어쨌든 얘는 올랐어요. 3%가 올랐고 자 요거 볼게요. 5월 30일 날 우리가 산 금액은 이렇게 17만 3,300원인데 17만 8,700원까지 올랐다. 200만 주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7만 주를 사줬다. 종가에. 사주면서 올렸고 근데 연기금이 얘는 이제 방어를 안 했어요. 놀랍게도 방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쭉 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어를 했지만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는 방어 안 하고 얘네도 같이 샀다 조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엔 어떻게 됐어요? 5월 30일 날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외국인들이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MSCI 때 그 당일날 조금 사고 그쵸? 7만 주 사고 조금 아니라 많이 샀죠. 200만 주였으니까 얘들이 많이 사고 그 다음에도 쭉 샀다. 네, 이런 주식들이 있다. 이제 코스모 신소재. 자 그래서 결국에는 MSCI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MSCI 주식들이 당연히 신규로 편입됐으니까 외국인들이 그 당일날 종가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건 맞다. 근데 그 큰 금액을 만약에 연기금 같은 애들이 방어를 해주면 그 당일날은 별로 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섹터에서 중요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얘가 지금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자, 보면 자, 코스모 신소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보시면은 이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웃기네 이것도. 자 그래서 2차 전지용 양극화물질이에요. 그래서 양극화물질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
메이저 브랜드들이 최대 매출주 SDI 이런 데들이 얘네들 퍼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퍼가 높고 그 다음에 퍼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크진 않다. 10%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캄펙스 그 다음에 ROE가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ROE가 12% 나쁘지 않죠. 10% 넘으면 좋은 겁니다. 올해는 이제 1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 더블,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다. 영업이익이 근데 요번에는 많이 안 오르네. 그쵸? 예,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굉장히 높은 회사고,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사기에 만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바스켓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후에도. 그래서 오늘 그 결과 요 라인을 뚫으면은 이제 주가가 업그레이드는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하여튼 박스권을 뚫으면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이번에 MSCI 편입된 주 중에 좀 부각을 나타냈고, 그 다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포스코 그룹 주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 주도 여기 주가가 요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주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또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거를 뚫고 내려오지 않는 한은 주가가 업그레이드 돼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쵸?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되고, 얘도 올랐다가 조정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여기를 깨질 않고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드는 게 보통은 성장하는 주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자,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강조한 주식 중에 앞으로 어마어마할 주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얘 있죠? 얘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얘도 이 박스권을 어떻게 한다? 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점 형성한 다음에 조정, 횡보. 그쵸? 조정, 횡보. 그쵸? 그러다가 다시 이 박스권 뚫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조정, 횡보. 그러면서 또 다른 박스권을 만들어 가겠죠. 이게 보통은 주가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주식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 30일 날 잡았죠. 5월 30일 종가에. 그날 역시 5월 30일 날 종가에 보겠습니다. 5월 30일 언제야? 이날. 그쵸? 이날 올랐어요. 종가에 올랐어요. 그랬는데 5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못 올라요. 왜? 외국인들이 담았는데 마지막에 막 담고 있는데 종가 이제 호가 동시 호가 때, 이게 나중에 종시 호가 때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MSCI 날 막 담고 있는데 이놈이 뭐 어떻게 돼요? 연기금이 그거를 받아줬어요.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종가에 쭉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연기금이 받아주고 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왜 받아주냐고. 사모펀드도 받아줬어요, 같이. 지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던져줬다. 먹잇감을 이렇게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왜 했냐고. 그냥 놔뒀으면 올랐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외국인들은 꾸준히, 이게 좋은 주식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은 주식이니까 꾸준히 담아줬고, 기관들이 들어와서 또 꾸준히 담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양끌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 6월 1일 날 어떤 모습이었냐? 이날도 특별히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종가에 샀으니까 여기서 샀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손해인데 뭐하러 팔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 팔거나 아니면 들고 있었으면 이날 팔 수가 있는 거겠죠. 이날은 팔아야 돼요. 네, 이날. 그리고 다음날 팔 수도 있는데 보통 오버슈팅 한 다음에 팔아주는 게 좋으니까 오버슈팅.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세 개의 종목은 MSCI 편입되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들고 있었으면 무조건 수익을 꽤 낼 수 있는 종목이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MSCI에 편입된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볼까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자, 그래서 MSCI에 편입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은 뭐가 좌우한다? 그 섹터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이 종목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만한 종목인지가 사실은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앞전 3개월과 그 이후 3개월을 합했을 때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던 게 MSCI 편입된 종목들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그 기준에 있어서 보완을 이번에 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익률을 못 냈잖아요. 그죠? MSCI에.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실패작. 자, KT도 다 샀었어요, 우리가. 왜 샀었냐면 KT가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하고 있었으니까 MSCI 편입되면은 좀 더 올라가서 얘도 같이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패착은 뭐였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5월 30일 날 우리가 샀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네, 이날 30일 날, 요 날이었나요? 요 날 샀을 때가 피크였어요. 하필이면. 그죠?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터졌죠. 500만 주. 근데 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 오히려 떨어졌다. 이유는 뭐였어요? 외국인들이 막판에 샀어요. 근데 그것만큼 이상 연기금이 던졌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던졌죠. 계속. 네, 계속. 외국인들도 이날 한번 사고 그 다음에 계속 던졌어요. 그 결과 이렇게 떨어진 거죠. MSCI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다. 왜? 얘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KT는 사지 말았어야 되는 MSCI 편입 종목이었다라는 결론이 됐는데, 저도 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패착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이었냐?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건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다음엔 이제 실수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금방 다시 올라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로 수익 날 줄 알았던 게 이제 수익이 안 났으니까 이제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보면, KT라는 회사는 정부의 영향을 아직도 민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는 종목이고, 심지어 방통이랑 같은 건물에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들이, 이건 기간산업, 통신산업은 기간산업에 속해요. 기간산업은 외국인에게 보유할 수 있는 보유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날 사고 계속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부분. 물론 그 비율까지 채우기까지 충분히 남아서 계속 사도 되는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뭐다? 얘가 어쨌든 간에 MSCI 편입되기 전에 조금 조정이 계속 되고 있었다. 그리고 떨어지는 120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떨어지는 120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안 사는 게 좋다. 이게 추세 터닝할 때까지, 최소한 수평 만들 때까지는 안 사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원칙 우리가 안 지켰다. 예, 그게 패착이었네요. 그쵸? MSCI라는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지켰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얘네들은 다 상승하는 120과 상승하는 20이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결론. MSCI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잡는 거는 되게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펀딩이 들어오는 날 사는 건 나쁘지 않다. 그 전날 사거나 종가에 사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날 사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어떤 종목을 잡느냐 그거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그 당시 코스모 신소재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겠죠. 얘네들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안 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 있었어도 높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날 당일날 들어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 섹터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종목을 담아서 오히려 조금 더 보는 게 더 좋은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하나 에어로도 이거 우주 산업이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져 있긴 하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더 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 최고 주가는 어쨌든 간에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애들이 좀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터내셔널은 정확히 2차 전지는 아니지만 포스코 그룹 전체가 2차 전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섹터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잡자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MSCI 요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해 보면서 이번에 많이 교훈을 얻었죠 우리가. 그렇죠. KT를 우리가 여러 종목을 담았지만 이 중에서 KT를 담은 것은 패착이었고 나머지 세 개는 뭐 잘한 선택이었다. 그 중에 베스트는 얘네 둘이었다가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MSCI 신규 편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피드백 해드렸고요. 다음 우리가 MSCI 신규 편입 때 또 도전합시다.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MSCI 신규 편입 때 종목들, 그러니까 시황도 되게 중요하다. 지금 시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외국인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